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첫날 프랜차이즈 카페는 좌석을 모두 치웠고 밤 9시 이후 장사를 아예 포기하는 식당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모호한 기준 때문에 혼란도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를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구에선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 코로나 최대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한 곳에서 34명이 확진됐고 이 중 상당수가 광화문 집회 방문자였습니다. 생활 방역 기준이 아직 격상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집에서 드리면 드리는 것 같지 않고 가서 드리는 게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부결됐지만 재투표를 실시해 파업 지속 결론을 냈습니다. 복지부는 유감이라면서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마스크 갈등이 심각합니다. 서양에서 유독 마스크 반대 시위가 극심한 이유를 세계를 보다에서 분석합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첫날입니다. 2단계와 3단계 중간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 정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대한민국이 멈춰선 듯 쇼핑몰도 카페도 이렇게 한산했습니다. 서울시는 9월 6일까지를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하고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비상사태에도 파업을 지속해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파업을 중단할지 강행할지를 놓고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결국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던 1차 결과를 뒤집고 집단 행동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파업 지속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소속 한 전공의가 공공의대 설립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집단 휴진을 해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어젯밤 10시부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 비상대책위를 열어 두 차례 표결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첫 투표에서는 파업 지속 의견이 많았지만 과반 정족수를 한 표 차이로 채우지 못해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재투표에선 압도적인 표차로 무기한 파업을 택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8일 한정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증원 등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협의기구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내부에서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깊은 유감을 드러내며 진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에 반발하며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황.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들이 진료 업무를 축소하고 대한의사협회도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면적당 모이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업종을 기준으로 문을 열고 닫고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일부 업소로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형 쇼핑몰, 프랜차이즈 카페 안 의자가 모두 치워져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의자에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포장을 하는 손님도 일일이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생님 맞으세요? 네. 적막한 카페와 달리 바로 옆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온 손님들이 공용 공간에 마련된 테이블을 이용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테이블 가서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테이블은 저희 반발이 아니어서 오래 문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공영장소라서 안 되고. 또 다른 복합 쇼핑시설. 역시 프랜차이즈 카페는 텅텅 비어 있지만
줄 서서 음료를 산 뒤 테이블이 있는 곳이면 주변 어디든 자리를 옮깁니다. 편의점 앞이나 휴식 공간에선 마스크를 벗은 채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과점으로 분류된 매장은 종전대로 실내 영업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증을 받거나 출입 명부를 작성하면 몇 시간이든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럿이 둘러앉아 음료나 팥빙수를 먹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여느 카페와 차이가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개인 카페나 제과점까지 실내 영업을 금지하면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쑥날쑥한 방역 기준 탓에 또 다른 방역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잠시 후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음식점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음식점의 상당수가 밤 장사를 접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민곤 기자, 이제 매장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리는 한산화입니다. 조금 전부터 비도 오는 데다가 일반 음식점 매장에서 식사가 금지되는 오후 9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데요. 24시간 영업을 해온 서울 홍대 인근 국밥집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밤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밤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 판매만 가능한데 수요가 많지 않아서입니다. 야간에 포장 같은 거 많이 안 나가 보니까 손님이 안 돼요.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새벽 매출 비중이 높은 24시간 영업 카페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새벽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3분의 1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는 못 한다는 거지. 오후 9시가 매장 영업 종료 기준이 된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업주도 있습니다. 버스가 거의 1시 정도까지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12시까지도 괜찮았는데 왜 굳이 9시였을까? 서울시는 포장마차와 푸드트럭도 일반 음식점과 같은 수준의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간을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하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통 분담의 시간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른 귀가를 위해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밤 9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20%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반면에 배달업계는 또다시 호황을 맞았습니다. 편의점 음식까지 배달 주문이 들어올 정도인데요. 수요는 몰리는데 사람은 모자르다 보니 신입 기사에게 200만 원까지 얹어주겠다. 이런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밤 9시 이후 매장 판매가 금지되면서 배달업계는 바빠졌습니다. 한 배달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됐던 광복절 전후로 주문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였던 편의점 역시 배달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지난 17일부터 그제까지 주문량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7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편의점 업체도 심야 배달 점포 수를 2,0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낮 시간에만 배달한 점포보다 심야까지 배달한 점포의 매출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갑자기 배달량이 불어나면서 배달 기사를 구하려는 업체들의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한 배달업체는 코로나19로 증가한 배달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사 5,000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신입 기사에게 배달 건수 등을 충족할 때 최대 현금 200만 원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그 라이더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서 프로모션 비용을 건 것도 없지는 않지만 몇 건이나 하셨고 저희는 안전교육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일부 배달업체는 주문량이 급증하자 한시적으로 배달료를 올리기로 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99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7일 441명까지 취소된 이후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닷새 만에 다시 300명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이건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역학조사로 따라잡기에는 확산 속도가 여전히 빠릅니다. 최근 2주간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21.5%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2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대구에서는 신천지 사태 이후 또다시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교회 문 앞에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방역차가 멈춰서 입구를 소독합니다. 이 교회에서 오늘까지 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차 대유행 당시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교회 사람 들락거리어요. 사람들은 저녁에도 보면 한 번씩 들락거리고. 교인 103명 중 절반 가까이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지난 수요일까지 대면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확진 교인 34명 중 22명은 광화문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앞선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양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대구시는 계속된 예배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집단 감염은 지난 28일 이 교회에 다니는 중학생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인됐습니다. 8월 26일 이후 검사를 받아 확진된 중학생으로 인한 밀접촉자와 교인 전수조사에서 어제 21명이 다시 양성 판정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학생은 부모와 함께 광화문 집회를 다녀오고도 행정명령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이 중학생에 대한 법적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의 교회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모든 교회에는 어제 오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에 준하는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기독교에서는 교회에 모여서 하는 예배를 무척 중시합니다. 하지만 나와 이웃을 위해서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아직 집합금지 명령을 안 내린 지자체들도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일요일이었던 오늘 풍경은 어땠을까요? 강경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성경책을 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교회를 찾아 대면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입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 같지 않고 가서 드리는 게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대전, 충남 등에선 교회 예배를 금지했지만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춘천에선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참석자 50명 미만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춘천시는 대면 예배 교회 32곳을 현장 점검했지만 그나마 연락을 안 받는 교회는 대면 예배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다 드리는데 전화를 받은 데가 있고 또 전화가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 대형 교회발 확진자가 6명이나 나온 원주시에서도 교회 394곳 중 144곳이 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수도권과 가까운데도 예배 형식을 교회 자율에만 맡기는 상황이 불안합니다. 일요일에 주일 같은 경우는 더 데려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대구에서도 교회발 집단 감염이 현실화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대구와 인접한 경북에선 여전히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교회발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위험도를 반영한 예배 기준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는 식품 코너 직원이 또 마켓컬리에서는 물류창고 직원이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다만 두 업체 모두 업장을 폐쇄하거나 발송지를 바꾸면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이지용 기자입니다. 평소 손님들로 북적일 백화점 출입구에 조기 폐장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판매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오늘 오전. 백화점 측은 역학조사를 위해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했고요. 상세한 거는 지금 점포에서 CCTV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진자와 같은 매장 근무 직원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고 확진자와 접촉한 손님들을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확진 직원은 지난 28일까지 출근했는데 다음날 인후통을 느껴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식재료 등을 새벽 배송하는 마켓컬리에 서울 송파구 물류창고에서도 직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직원은 어제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이 직원이 상품 포장 등과 관련 없는 사무 작업을 했고 업무 시간엔 계속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오늘 출고 상품은 확진자가 나온 송파 물류센터가 아닌 다른 센터에서 발송 예정이라 상품 배송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컬리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물류센터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도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정부가 분명히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들에서는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교습소로 등록된 곳들입니다. 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이나 학원은 운영을 금지했지만 10명 아래로 모이는 교습소는 허용을 했는데요. 요가나 필라테스 시설 중에 교습소로 신고된 일부에서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이제 홍보를 한 건데요. 오늘 방역당국에 문의를 해본 결과 체육시설의 정의에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네. 사실 운동하면 요즘에는 뭐 1:1 소규모 수업도 많은데 학원은 10인 미만이면 되고 마스크 쓰고 하는 개인 체육 수업은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볼멘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좀 애매해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규모의 카페가 나란히 있다고 하더라도 한 곳은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한 곳, 한 곳은 개인 커피숍이라면 프랜차이즈에 가맹된 곳에서만 음료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최근 파주 스타벅스,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위험도가 높게 평가됐는데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중에서도 소규모인 곳도 많고 또 반대로 대형 개인 카페도 많아서 기준을 왜 프랜차이즈로 잡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카페, 실내 체육시설 모두 업종과 업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데는 이제 직영이 많은데 기업형 카페들이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영업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좀 헷갈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또. 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10인 미만 교습소, 사우나, 워터파크, 영화관은 출입 명단을 기록하고 발열 체크와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거리 두기를 강화한 거는 보름간 진행됐던 그 2단계 거리 두기가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네, 거리 두기 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동량 그리고 확진자 수입니다. 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된 지 첫 주말이었던 지난 23일에서 24일 수도권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16.9% 줄었는데요. 지난 2월 대구 경북 위기 때 나타난 감소량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확진자 수를 보면요. 2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된 기간 동안 감소세로 접어들기보다는 300명대를 넘어 441명까지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사망자도 16명 발생했는데요. 이틀 전에는 하루 5명이 숨지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이 가운데 8명이 확진된 지 이틀 안에 숨졌거나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숨진 뒤에 확진 판정이 나오는 경우를 방역당국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고령층인데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증상을 의심하지 못한 채 진단 검사마저 늦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후 제대로 치료조차 못 받은 채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자의 경우 더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고요. 오늘부터의 8일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선출되고 처음 꺼낸 건 코로나19 대응입니다. 다음 주 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 논의하는데요.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추석 전 선별 지급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신임 최고위원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선 당에 설치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임시기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보다는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확대 개편하겠다. 그리고 대표가 직접 그 책임을 맡겠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속도감 있게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채널A 인터뷰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거듭 주장하면서 추석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민생 지원에는 재난지원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니까 더 긴급하신 분께, 더 재난이 크게 느껴지시는 분께 지원을 해드리는 것.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부동산 민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시 논의할 것이라며 비상식적이고 상식을 넘는 가격 상승이 없도록 하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표 비서실장의 오영훈 의원을, 수석 대변인의 최인호 의원을 지명하는 등 당직 인선도 단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가격리가 끝나는 내일 오후부터 서울국립현충원 참배와 기자간담회 등 공식적인 외부 일정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열왕연화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네, 여당 대표 대 경기지사. 네. 어제 새로 신임 대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대표 선출 후 저희 채널A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죠. 네, 그랬었죠. 이낙연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대선 출마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란 공격을 받았었죠. 그럴 때마다 말을 아껴왔는데요. 어제 채널A 인터뷰에선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대선 1년 전이기 때문에 대선에 생각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그만두어야 되지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당내 경쟁자가 이재명 지사거든요. 네. 반응이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과 안정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이끌어주리라 기대한다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축하 메시지만 짧게 SNS에 남긴 겁니다. 네. 사실 그 주요 현안을 두고 두 사람 생각이 많이 달라서 네. 앞으로 좀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난지원금 필요성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원 범위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이죠. 1인당 30만 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 예, 별명도요. 엄중 낙연, 네. 또 사이다. 이 별명이 엇갈립니다. 정치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대 정당을 대할 때 정치인의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나죠. 예. 두 사람은 180도 달랐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웃었어요? 그렇게 실실 쪼개 웃고 있습니까?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예?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내에서 제조 탄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인지하셨어요? 대통령 인지하셨어요? 의원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꼭 그날 알아서 그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지사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상대당 공격에 대응했고 이 대표는 완곡한 표현으로 받아쳤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두 사람인데요. 네.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어요. 바로 문재인 정부 성공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선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 민주당 경선이죠. 네. 친문 지지자들 지원 없인 본선에 나갈 수 없는 건데요. 두 사람 모두 원조 친문 인사가 아니어서인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한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이제 취임 하루가 됐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야당에서는 벌써 공세를 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76석 정당의 횡포를 중단시켜달라고 했는데요. 통합당은 이 대표가 청와대에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과 야당의 요구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예. 사실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된 만큼 이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가 진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500만 명이 넘고 85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신도 없는 지금 우리는 얇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써라, 안 쓴다. 곳곳에서 갈등이 극심합니다. 죽어도 마스크 못 쓰겠다는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세계를 보다 김민지 기자가 분석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이 무자비하게 쫓겨납니다. Put on a mask because that is our company policy. So either wear the mask. And I'm not doing it because I woke up in a free country.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스크 천태만상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미국이나 유럽에선 마스크를 쓰면 곧 환자라는 인식 때문에 마스크를 꺼려왔습니다.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데도 숨 쉴 자유를 달라며 찢어진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나서기도 합니다. Je demande qu'on nous rende nos libertés et qu'on puisse diminuer ces contraintes qui nous ont été imposées, dont par exemple le port du masque sur l'espace public. Where freedom is prized and expected and seen as a basic human right, if you encroach on a person's freedom, you'll get this pushback, and that's called psychological reactance. 가족과 사회 전체를 중시하는 동양은 서양보다 마스크 착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동양은 아무래도 집단주의가 서양보다는 좀 강하거든요. 동양의 집단주의는 상호 의존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국가라는 것이 가족의 확장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재난대처 선진국 일본에선 아베 정부의 초기 대응이 오락가락하며 혼선이 빚어졌고 ウイルスは全部素通りとウイルスとかを防げるかって言われたら全然防げないと 중국은 일주일째 본토 확진자가 없다며 마스크를 벗어버렸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 지침에 잘 따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동상에게까지 마스크를 씌워 화제가 될 정도인데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높은 나라의 특징은 코로나 대응책의 일관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 정부 정책의 혼동 탓에 마스크 착용에 반감을 갖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스크를 쓰면 남자답지 못하다. 리더십에 상처가 난다고 믿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최대 확진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내내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 확진국인 브라질의 대통령은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며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동남아시아엔 이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Hindi ubra yan dyan. Totoo. Wala kayo iba to disinfect yun. Maghanap po ng gasolina. 마주본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썼을 때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은 1.5%. 100명 중 2명이 채 안 됩니다. 불편하지만 서로를 지키는 유일한 백신이 마스크란 얘기입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지입니다. 1초나 될까 싶은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그 본심은 그 짧은 순간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 부인의 본심은 어떤 거였을까요? SNS를 달구고 있는 영상 정한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아버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Tonight I stand before you as the proud daughter of the people's president. 연단 밑으로 내려와 인사를 건네는 딸 이방카를 향해 멜라니아도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지만 이방카가 지나가자마자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1초 만에 돌변한 표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된 건데 엄마와 딸 사이에 묘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영국 출신의 한 배우는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줬는데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었을 때 짓는 표정이라며 풍자했습니다. 두 사람을 줄곧 따라다녔던 불화설은 최근 멜라니아 여사의 전 보좌관이 쓴 회고록 내용이 일부 공개되며 다시 불붙었습니다. 멜라니아는 백악관 직원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이방카를 뱀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방카는 영부인이 벽에 걸린 그림처럼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초상화로 불렀다는 뒷얘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보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더 화제가 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지지 연설을 한 흑인 마약 사범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I saw you in the audience last night, and I asked the folks if you could bring Alice over. We're going to give a full pardon. We're going to do it right now. 흑인 표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백악관에서 가까운 링컨 기념관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트럼프 정부의 인종차별에 항의했습니다. 우리 건주에서는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이 충돌한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대입 수시 전형 원서 접수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자 대학 입시도 비대면, 비접촉, 틀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수험생과 학부모로 가득 찬 캠퍼스. 매년 대입 수시 전형이 있는 날마다 익숙했던 모습이지만 올해는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시 일정을 수정한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하루에 끝냈던 면접 전형을 인문, 자연계열로 나눠 이틀로 분산시켰습니다. 면접 당일 수험생 밀집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면접관과 수험생의 접촉을 차단한 곳도 있습니다. 연세대는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 면접 평가 질문을 사전에 알리고 학생들이 답변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직접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예체능 계열에선 실기 반영 항목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대는 실기평가에서 오래 달리기를 없앴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평가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경희대도 미술 우수자 전형 지원 기준에서 전국 규모 대회 입상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그 전국대 대회 같은 게 열리거나 하는 거면 학생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번에 1학기 같은 경우는 대회 같은 경우 거의 잘 개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하면서도 비대면 전형의 공정성을 걱정합니다. 동영상으로 보면 이제 모니터에는 안 나오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관련팀이나 아니면 그쪽 면접 관련한 학원 선생님들이 워낙 많아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입시 풍경까지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북한 장사정포에 맞서는 우리 군의 천무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인데요. 우리 기술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가 됐죠. 그런데 2달 전 시험 발사만 거친 신형탄을 실제로 쏴봤습니다. 그랬더니 발사 중에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3조 원을 들인 무기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밝혀야겠죠. 최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곧 굉음과 함께 수백 발의 로켓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제압을 위해 개발된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입니다. 천무는 사거리 40km 구형탄 외에 최대 사거리 80km에 이르는 230mm 신형탄도 함께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30mm 신형탄을 쏠 때 시스템상 발사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천무는 지난 2015년 실전 배치됐지만 230mm 탄을 야전에서 실제로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결위는 2013년 개발 당시 이스라엘 지상사격장과 ADD 해상사격장에서 모두 4차례 시험평가만 하고 바로 전력화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체계는 여러 번의 시험평가를 좀 완벽하게 해서 전투 적합 판정을 내리고 시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시점 배치에 급급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늦게 이런 이제 그 발사 장애라는 문제가 발견된 것이 군 당국은 국내에 80km 사거리에 지상 사격장이 없고 해외에서 발사 시험을 할 경우 유도무기 체계 기술 유출이 우려돼 야전 운용 시험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기술품질원은 천무 230mm 로켓탄 발사장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무 개발과 양산에 모두 3조 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11년 만에 국내 복귀전에 나섰는데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와 콤비를 이뤄 예상대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김연경이 합류한 흥국생명은 막강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은 김연경은 특유의 강한 스파이크로 팀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대는 지난해 우승팀 현대건설이었지만 김연경이 합류한 흥국생명의 높이에 초반부터 무너졌습니다. 덩크슛이네요, 그냥. 호흡이 맞지 않을 땐 대화를 통해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김연경이 중심을 잡자 쌍둥이 자매는 날아다녔습니다. 이재영은 19득점으로 양팀 최다 득점을 올렸고 세터 이다영은 다양한 패턴으로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흥국생명은 공격만큼이나 안정적인 수비도 빛이 났습니다. 특히 양팀이 팽팽하게 맞섰던 2세트 중반 1분 가까이 14번의 랠리 끝에 이재영이 4연속 득점에 성공하자 경기는 흥국생명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0. 해외 리그를 재패하고 11년 만에 돌아온 배구 여제는 복귀전을 완벽한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퍼포먼스는 거의 50%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계속 경기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코보컵 여자부 경기는 모레까지 조별 경기를 치른 뒤 4강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정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오락가락 내리는 비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시죠? 8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 낮 동안 제주도에 저녁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 충청 내륙과 호남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사그라들지 않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부산은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편 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수요일 제주도 동쪽 해상에 지나 목요일 새벽 남해안으로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따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이 강한 비바람과 함께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대뜸 뺨 때리고 난동 피우는 남성이 있었죠.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경찰까지 출동시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병동으로 가볼까요? 반찬 투정하고 속옷을 빨아달라고 하고 옥상에서 떨어지겠다고 협박까지 해대고 물론 일부겠지만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저도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송국 위치가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이어서요. 휴대전화 기지국이 겹쳤기 때문이죠. 선별진료소 검사를 마치고도 유독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얇은 의료장갑 안으로 땀에 부른 의료진의 손이 보인 겁니다. 이 방호복을 입으면 내부 온도가 38도라는데요. 장갑까지 끼고 일일이 사람을 응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의사 파업으로 일손까지 모자랄 텐데 폭염 속에서 힘겹게 방역 전선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힘들겠지만 사소한 행동 하나, 사소한 말 한마디 서로를 배려했으면 합니다. 저는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느슨해질 때마다 검사 때 본 의료진의 젖은 손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